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지역 도로와 골목길, 심지어 공영주차장까지 중고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온라인으로 속옷을 빨고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는 요즘 작은 부주의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교육 목표를 갖고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 이탈 학생으로 분류돼 교육당국의 지원이 부족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 4학년 학생들이 학교 옆 숲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내는 리코더 소리가 교실 안에서 나는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바로 옆 밭에서는 절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직접 심은 민들레나 상추 같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면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달아갑니다. 지난해까지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던 건이는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과 금세 어울렸습니다. 술래잡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2007년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과정 47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로 구성된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찌들려 있는 아이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행복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의무교육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 물품이 지원될 리 없고 연 1,5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원의 전부입니다.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시나 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점점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인가교를 비롯한 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법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내 15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 파악을 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도로나 골목을 지나다 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간혹 있죠. 이런 차량들을 비롯해서 번호판도 없는 차량들이 공영주차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주택 골목. 주차구역에 군데군데 녹슬어 있는 무단 방치 차량 한 대가 대여져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통보한 자진 이동 기간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골목. 잔뜩 찌그러져 있는 승용차의 문은 잠겨 있지도 않고 누군가 차량 부품을 모조리 뜯어갔습니다. 보기가 좀 싫잖아. 그런 거 보기 싫고 이런 것도 꺼내버려야 내 얘기하는 거 저런 것도 꺼내버려야 다른 차가 갖다 대할게. 창원시에서 이처럼 방치돼 있다가 견인된 차량은 지난 3년간 모두 1,500여 건에 이릅니다. 무료 주차 공간 3,500여 곳이 마련된 창원 스포츠파크 공영주차장.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이곳의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 수십여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수출을 앞두고 수년째 공영주차장 주차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번호판 떼버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 갑니까? 여기만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나 행정당국은 지침만 내세우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상태로 계속 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구차들은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에 대한 당국의 보다 강력한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첫 주말 숙제로 속옷을 빨고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지난달에는 학생 사진을 보고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는 댓글을 달아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인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낸 첫 주말 숙제입니다. 효행 숙제라며 스스로 속옷을 빨고 SNS에 사진을 올리라고 한 것. 이 교사는 아이들이 빨래하는 사진에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학부모가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때도 댓글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등의 댓글을 단 겁니다. 학부모의 민원에 당시 교사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담임교사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징계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특별조사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도 못 가본 초등학교 1학년들이 이상한 담임교사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는 봄철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큰 불이 될 수 있어 위험한데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습니다. 지난 21일 강서구의 한 제약업체에서 난 불은 강풍 탓에 불길이 번지면서 4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지난 5일 영도구의 한 사찰 공터에선 담배꽁초로 시작된 불이 건조한 날씨 탓에 크게 번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진화 인력 150명의 소방 헬기와 굴삭기까지 투입돼 3시간 넘게 잔불 정리가 이어졌고 지난 24일 사하구 아미산에서도 불이 나 40분 동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산불 등의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건, 이 가운데 3월부터 5월 사이가 13건, 특히 4월 한 달에만 8건을 기록하는 등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어하기에, 화재 진압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봄철 화재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해 사찰과 암자 등을 감시하고 무속행위와 쓰레기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대 6일간의 연휴 기간 야외 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기온이 다시 크게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7에서 12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진주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8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신다면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가 많이 습한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함안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한때 비가 약간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등산객을 구조하다 추락한 경남 소방 헬기를 인양하는 계획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 연료를 제거해 결박하는 방식으로 인양하고 헬기 인양에는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과수는 사망한 부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어제 소방 헬기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구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면목이 없다며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까지 12일째 발생하지 않아 1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해외 입국자 159명을 포함해 모두 1,622명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퇴원자 중 10명이 재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 97명이 퇴원해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지금 6일 만에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급 대상 64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전날보다 10% 증가한 43.4%인 28만 1천여 가구가 신청해 879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군이 70.3%로 가장 높았고 하동군이 27.9%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과 시군, 공공기관, 조합 주도로 모두 4,300여 개의 점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전국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달 동안 자가격리자 원스톱 도우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소상공인, 개인이 전담 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요구하면 시, 군에 배정된 도우미가 영업장 뒷정리 대행부터 개인 물품 구입과 배달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우미 서비스로 도내 111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케어 서비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안심 케어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200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로봇 원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다양한 AI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 창원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 특례시 반대 입장을 밝힌 윤한홍 국회의원에게 강력 항의했습니다. 의원들은 통합 10주년을 맞아 105만 창원 시민이 축하와 미래로 가는 화합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 윤한홍 의원이 마창진 재분리와 특례시가 실익이 없다고 발언한 건 창원 시민의 수건 사업인 특례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한 사업으로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등 4개 분야에서 선발된 도내 초중고등학생 75명이 통영 예신화 SB조선소를 리모델링한 시설에서 8월부터 방과 후와 주말, 휴일, 한예종이 파견한 예술영재 교육 강사로부터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던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신규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지원하던 것에서 기존 취득업체가 올해 갱신 인증을 받은 것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분야는 신제품과 신기술 인증을 비롯한 이노비주와 벤처기업 기술 인증 등 22개입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단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는 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희망섬 만들기와 마을 소공원 지킴이
녹색마을 봉사단 등 27개 사업에 노인 1,900여 명이 투입되고 임시휴관 중인 경로당과 학교 급식, 도서관 등 7개 사업 300여 명의 일자리는 상황에 따라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진주 지역 공영자전거 대연소와 자전거 교육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140대의 임대용 공영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와 평거 자전거 대여소를 비롯해 자전거 교육장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여 시엔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주행 중에는 앞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료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존 지원 대상에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도 포함됐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